네, 오늘은 그 사회에 돌아가는 어떤 소식과 관련해서 그냥 좀 이것저것 잡다하게 떠들어보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구 감소 얘기하잖아요.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대로 인구 소멸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해결법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1번 이유는 집값이 기본이 억 단위입니다. 집을 구하는데 억 단위예요. 기본. 그러니까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뉴스에도 항상 보면 나오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제 예비 결혼 신혼이거나 이미 결혼을 한 딩크족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집을 빌리려고 하면은 그 기본이 억 단위예요. 대출금만 억 단위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집값이 기본이 다 억 단위야. 막 보면은.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게 완전 이게 힘든 일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1인 가구가 엄청 많아. 네? 집 문제가 일단 가장 심각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소아과가 없어요. 네. 의료 수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소아과가 실제로 비용이 돈벌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소아과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면은 인천에도 소아과가 문을 닫았죠. 네, 인천도 소아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료를 받으려면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가는 방법밖에 없거나 서울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없어요. 네, 소아과도 없고요. 의료 문제도 되게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죠. 네, 기본이 아이 한 명 진료하는데 대기 순번만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제가 본 걸로 보면은. 네,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이제 점점 저출산 인구 감소로 가는 거냐면,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으신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육아휴직을 사실상 눈치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유가 또 뭐냐면은, 학교에 방과 후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죠. 왜냐면은 초등학교는 2시인가 되면은 끝난다면서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2시인가 되면은 끝난대요. 끝나면은 그럼 자녀가 갈 데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어디 유치원에 맡기거나 학원에 맡기거나 하여튼, 유치원이 아니지. 아동 무슨 방과 후 교육센터 이런 게 있어야 그나마 해결이 되는데,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대하고 아이가 학교가 끝나는 시간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학원이, 자녀들이 학원 다니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유가 진짜 학원 문제 때문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야.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제 부모님들이 퇴근하는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야 돼서. 네. 그래서 학원에 있는 이유가, 그래도 학원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안전하니까 자녀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주 목적이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들은 얘기예요. 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면 결국 돈 문제거든요. 일부는 돈 문제고 일부는 그 어떤 그 직장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 문화? 약간 그런 어떤 현실이 깔려 있다 보니까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 딩크족이라 그러죠. 예. 딩크족이라고 해서 왜 저 결혼만 하고 출산은 안 하는 커플, 이런 걸 이제 보통 딩크족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저 괜찮은 현상이라고 봐요. 예.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예?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되었는데, 어떤 그 자신의 그 어떤 그런 뭐냐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문제 해결 능력이 행정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그 이제 그 사회에 나가야 되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예, 어디까지나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고아원에 저 애를 막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 진짜요. 막 고아원에 맡기고 막 그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란 애들이, 예? 자라서 성인 나이가 돼서 뭐 어떤 뭐 주거급여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뭔가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처리 능력을 내가 기관에 방문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혼자서 쉬울까요? 예?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나요? 고아원에서 그런 행정처리 능력 할 수 있는 방법 교육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교육을 필수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그 고아원에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뭐 자살하고 막 그런 뉴스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원래 중요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마쳤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저기 그 부모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저 혼자, 응? 고아원에서 지내는 애들이, 응? 20살 될 때까지 사회에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행정 처리 능력,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정부기관이 존재하고, 이런 정부기관에 방문하면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교육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거 교육 안 시켜? 그럼 뭐 사회가 잘못한 거네. 정부기관이 잘못한 거네. 그러면 맞잖아요. 이런 필수 교육을 시켜야지. 왜 그런 거 교육 안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사회의 살얼음판 같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아이들, 이제 막 청소년들도 제대로 뭐 보호 조치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애를 낳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5개, 6개 이유겠제가 됐는데, 저는 솔직히 딩크족을, 그러니까 결혼만 하고 출산 안 하는 커플이 있는 게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런 꼴로 하면 안 되거든. 아니, 아이 키울 자신도 없는데 괜히 낳다가, 예? 이런 뭐 고아원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많아.
이혼율이 높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엄청 피곤해지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혼을 하게 되면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아니, 저는 아직 제가 싱글로 살고 있는데 왜 이걸 제가 알고 있냐면, 제가 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혼 소송 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한 제가 당사자인데, 두 사람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 서비스 신청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얼굴 안 보고 지낸 지가 30년이 넘었다. 이걸 내가 증명해야 돼. 막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는 복지 서비스 신청을 하려 그러면은 서류 검증 절차가 뭔가가 더 들어가요. 하여튼 복잡해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소득 심사를 막 이혼한 부모님 거랑 같이 따져. 하여튼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장 이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위장 이혼이라는 게 여러분 왜 많은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이혼을 해가지고 각각 따로 산 지가 좀 꽤 몇 년 됐다. 그러면은 임대주택 신청을 각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서로 진짜 싫어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집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서류상만 이혼하는 경우. 실제로는 같이 그냥 아직 서로 부부 관계가 좋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 서류가 맞지가 않는 거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의 부부 사이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만 서류만 이혼하는 경우. 이런 걸 보통 이제 위장이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막을 살펴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저도 봐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 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심사기관들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혼을 한 건가? 이런 거를 막 꼼꼼하게 막 따지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좀 한계점이 아마 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가 하여튼 잔머리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진짜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아.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하여튼 근데 핵심은 어쨌든 인구가 줄어간다는 게 정답인데, 그래서 저는 인구 줄어드는 거 맞다고 봅니다. 저도 당장에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냥 혼자가 좋더라고요. 저도 1인 가구로 지금 저도 살고 있는데, 뭐 임대주택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지도 벌써 이제 3년 차가 다 돼가고 있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힘듭니다. 내 이 풀칠하는 거 삼시세끼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은 그냥 많은 걸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이제는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짜 이 지옥입니다. 지옥.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은 무조건, 저도 전략을 좀 확실히 세운 게, 어떻게든 굶지 않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제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 집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다 어떻게든 알아서 될 거니까 밥만 좀 굶지 않고 좀 지내자. 이제 그 마인드로 저는 가려고요. 남은 앞으로의 시간을 난 굶지 않고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처럼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건데 힘내시고요. 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저 개인 소상공인인데 지금 뭐 빚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카드 대출부터 해가지고 밀린 거부터 하도 저 요즘에 저 학원 소득이 적어가지고, 왜냐면 수강생이 대면 수업을 안 하려 그래서 수입이 얼마 없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여파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요즘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요즘 유행을 타다 보니까 학원 수업도 사실 방문해서 수업 들으려 하시는 분도 없어요. 많이 그래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잘못하면 진짜 사업장이 완전 적자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두 분씩 그래도 문의가 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참, 네, 많이 소득이 적습니다. 한두 명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저도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밥벌이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정말 조금이라도 한 끼라도 더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힘내보자고요. 화이팅 하십시오.